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재료, 사람은 언제 무기력감을 느끼는가, 학습된 무기력의 심리학, 이거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요즘 번아웃이다, 좌절감이다,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심리 기제, 바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죠. 맞습니다. 이 현상이 처음 어떻게 발견됐는지, 또 최근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웠어요. 그 마틴 셀리그만의 아주 유명한 그 초기 실험부터 시작해서요. 이게 과연 학습되는 게 맞나? 이런 의문을 던지는 최신 뇌과학 연구까지 쭉 다루고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경험과 우리 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이 무기력감이 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좀 희망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말씀하신 그 셀리그만의 1967년 개실험, 그게 사실 시작점이었죠.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겪은 개들이 나중에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결과가 참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줬어요.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. 이런 개념이었고요. 네, 그랬었죠. 그런데 이제 신경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지난 한 50년 동안 새로운 관점들이 좀 나왔어요.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무기력함이나 수동적인 상태는요.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뇌의 기본적인,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학습되지 않은 반응이요? 네. 특히 그 등쪽 솔기액이라고 하는 뇌 영역이 스트레스 반응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. 이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면 그게 무기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와, 이거는 정말 관점을 확 뒤집는 이야기인데요. 그럼 오히려 무기력이 약간 뭐랄까 기본값에 가깝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, 그러니까 통제감이나 주도성 같은 걸 오히려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자료를 보면 내측 전전두피질 같은 뇌 영역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. 아, 전전두피질이요? 네, 이 부분이 계획을 세우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실행 기능에 관여하는데 이 영역이 잘 활동해야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허허, 그렇군요. 이런 뇌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무력감의 순간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자료에서 대표적인 예로 직장 번아웃을 들었는데요. 특히 그 전 세계 근로자 43%, 2024년 통계인데 이 정도가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수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정말 높은 수치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요. 내가 뭔가 결정할 권한이 없거나 내 업무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느낌. 다시 말해 통제력의 부족이 번아웃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아, 통제력 부족이군요. 교육 환경에서도 비슷하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자꾸 그건 틀렸어 이런 피드백만 받으면 아이는 내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경험도 언급됐었죠. 특히 복합 PTSD라고 하던데,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복되는 그런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무력감이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. 그렇습니다. 가정폭력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. 좀 더 넓게 보면 요즘 사회의 경제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 보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, 또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보 과부하 같은 것들. 이런 현대사회의 특징들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꾸 강화시켜서 무력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부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랄까요?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인이 있네요. 이렇게 만연한 무기력감이 스트레스나 불안, 우울을 넘어서 신체 건강, 심지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랑도 관련이 있다니, 그러면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?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? 물론 있습니다. 희망적인 부분은 이게 한번 생기면 쭉 가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역시 인지행동 치료, CBT를 들 수 있죠. CBT요? 네.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. 이게 아니고요. 나는 뭘 해도 안 돼. 같이 습관처럼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패턴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
정말 그런가? 다른 가능성은 없나?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 증거를 찾아보면서 더 현실적이고 대처 가능한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이에요. 아하,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훈련이군요. 네.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공 경험을 좀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서 내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통제감을 다시 찾아가는 연습이죠. 셀리그만이 나중에 제시했던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. 부정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설명 양식을 바꾸는 훈련인데요.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난 역시 안 돼.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영구적이고 모든 영역에 걸친 거고 내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좀 바꿔서 이번 프로젝트는 유난히 좀 힘들었어. 이건 일시적인 거죠? 이 특정 전력이 이번엔 효과가 없었네. 특정적인 거고요. 아니면 외부 상황이 좀 안 좋았어. 외부 원인으로 돌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. 네네. 물론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,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무기력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동물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그냥 개인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한 우리네의 반응일 수 있고 또 어쩌면 통제감을 배우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아요. 직장이나 학교, 관계,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이게 스며들 수 있겠구나 싶고요. 네.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죠.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나 그 낙관주의 훈련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조금씩 바꿀 수 있고요.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통제감을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. 친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일상에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지? 하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을요. 학습된 낙관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? 음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무력감 대신에 통제감과 희망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?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